됐다. 오. 손흥민 왼발 슛골. 아. 뭐야? 오우 씨. 아니 골이라 그래가지고. 손흥민 아. 손흥민. 손흥민. 콤보지. 예, 토트넘이 네 팰리스를 맞아서 지난번 3대0 패배를 그대로 되갚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퇴장까지 똑같이 한 명씩.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리그 8호 골. 네, 리그 8호 골로 득점 공동 4위로 올라갔고요. 네, 1위가 살라, 그리고 2위가 조타. 그 다음에 이제 바디,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8골로 이제 공동 득점 4위죠. 네.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오늘 득점을 기록하면서 또 뭐 하나 기록이 있죠? 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4경기 연속골. 4경기 연속골. 네. 이게 프리미어리그 자기 커리어에서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커리어에서 두 번째. 네.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 이제 콘테 감독 체제에서 사실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죠. 네. 콘테 감독이 이번 최근에 이제 리그에서 계속 무패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손흥민을 거의 뭐 최전방에 지금 최고의 미들맨이죠. 지금 케인도 오늘 골을 넣긴 했지만은 아무래도 케인보다는 손흥민을 더 믿어야 되는 콘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손흥민 선수가 또 득점을 하면서 올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홈 경기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2021년 올해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네, 연말 시상식 느낌으로 손흥민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기사가 떴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손흥민 선수가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하다 라는 것 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손흥민이 홈에서 원래 잘하는 거는 옛날에 그 웸블리의 왕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넘어오면서 뭐 신구장 개장하면 또 개장 첫 골도 넣고 네. 그런 약간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손흥민 선수가 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 이제 이 토트넘이 뭐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팀 전체적으로 좀 훈련도 좀 많이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컨디션이 얼마나 좀 빨리 올라오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좀 포인트 중 하나였는데 손흥민 선수가 비교적 컨디션이 빨리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리버풀전에서도 이제 터치가 조금 안 좋고 이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내가 오늘 좀 터치나 이런 결정력이 좀 부족했다. 이런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오늘 경기 보니까 좀 경기 감각이 많이 돌아온 모습이죠. 그렇죠. 시작부터 뭐 볼 잡자마자 중거리 때리면서 유효 슈팅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 보면서 자신감도 확실히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중간중간에 약간 아쉬웠던 거는 수비 가담을 생각보다 오늘 좀 많이 해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비 가담을 할 때 이제 좀 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을 하다가 이제 손흥민 쪽이 아니라 반대편 에메르송이 있는 쪽으로 이제 상대팀이 공격을 하게 되면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높은 지역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토트넘이 전반전에 이 손흥민 선수를 달려나가는 걸 보고 한 번에 길게 때려준 장면 있잖아요. 그 바로 전 장면에 손흥민 선수가 엄청나게 수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전방으로 빨리 뛰어나가는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그만큼 이 손흥민이 콘테 감독 체제에서 이제 빠른 역습을 하는데 굉장히 특화된 자원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을 따져봤을 때 토트넘이 경기 초반에 조금 답답했던 거는 그것도 같은 결이죠. 네. 얘기가. 그렇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 토트넘의 뭐 스타일 그리고 콘테 감독의 스타일 중 하나인데 이 팰리스가 오늘 사실은 이 전반전만 보면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팰리스가 볼을 점유할 때는 오히려 이 토트넘의 경기력이 좀 더 좋았죠. 역습으로 나가는 과정 맞아요. 속에서 오히려 토트넘이 슈팅도 많이 때리고 좀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히려 이제 이 팰리스가 오늘 사실은 경기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잡음이 있었죠. 맞아요. 경기가 취소될 뻔도 했었는데. 비에이라 감독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했고 이 팰리스 내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팰리스가 아예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 경기 연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트넘 더 이상 연기를 할 그렇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에서 이 팰리스가 그래도 오늘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스쿼드가 된다.
판단을 해서 연기를 이제 받아주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제 펠리스가 굉장히 좀 뭔가 불만을 가지고 나오는 경기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요. 실제로 이제 어제 펠리스 내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경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회의, 경기를 하기 전에 회의를 하잖아요. 이런 미팅을 안 했다고 합니다. 오늘 경기가 당연히 미뤄질 줄 알고. 그거는 저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확진자도 이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제 최대한 접촉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어제 회의도 안 하고 뭐 이랬는데 오늘 경기도 연기가 안 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이제 마음속에 화가 많았는지 거친 플레이도 좀 많이 나오고 안일하게 준비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오늘 자하가 계속 산체스와 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이제 산체스를 뒤에서 한번 밀면서 경고받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터치라인에서 이제 산체스를 거의 이제 패대기 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죠. 정말 멍청한 반칙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펠리스가 한 명 퇴장당하고 이제 한 명 이제 부족하니까 당연히 좀 수비적으로 내려갔는데 수비적으로 내려가니까 오히려 토트넘의 공격이 조금 이제 무뎌졌죠. 오히려 무뎌지는 이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이제 선발 라인업에서 왼쪽 스토퍼에 이제 벤 데이비스가 빠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가 조금 공격 작업을 하는데도 약간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벤 데이비스가 아무래도 공격 작업에 빌드업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그렇죠. 주는데 빠진 이유는 저는 약간 제 생각에는 이제 박싱데이다 보니까 경기가 좀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럼 누군가 한 명을 쉬게 해줘야 되는데 콘테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팀에서 내가 제일 아끼는 선수를 한번 쉬게 해줘야겠다. 제일 아끼는 선수가 벤 데이비스다. 네. 그게 아닌가. 근데 이제 벤 데이비스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토트넘이 지공을 할 때 조금 이제 지공 상황에서는 상대팀이 수비가 내려가 있으니까 조금 이제 뭐랄까 상대팀이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를 한 번씩 보여줘야 상대팀이 공격에 수비에 좀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벤 데이비스가 콘테 감독 체제에서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죠. 왼쪽 라인에서 벤 데이비스가 사실은 풀백도 볼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레길론이 좀 벌려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막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손흥민과 레길론을 상대팀 선수가 맡고 있으면 이때 벤 데이비스가 침투해 들어가거나 그렇죠. 이런 플레이들을 자주 보여줬죠. 그러면서 이제 벤 데이비스가 이제 오버래핑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공격 작업들이 종종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공격 작업도 안 나오고 이제 탄강가가 이제 대신 벤 데이비스 대신 나왔는데 탄강가가 사실은 공격적인 좀 능력도 사실은 좀 부족하고 사실은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을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왼쪽 이제 중앙 수비수 자리에 나와서 좀 오버래핑을 하는 데는 조금 어색한 상황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토트넘이 좀 뭔가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이제 공격 상황에서의 좀 뭔가 창의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토트넘의 공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그렇죠. 있죠. 이 얘기를 가장 먼저 하고 싶었지만은 네. 모우라. 와, 킹우라. 오늘 아마 오늘 모우라가 경기 끝나고 가장 잘한 선수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지 않을까. 그렇죠. 쉽죠? 뭐 세 골에 모두 관여했으니까요. 네. 케인의 첫 번째 골 어시스트 할 때도 이제 이 토트넘이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죠. 그렇죠. 이제 수비 라인으로 내려가 있다가 펠리스가 올라오니까 모우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한 번에 진짜 빨랐어. 한 번에 이제 뛰어나가면서 모우라가 케인에게 어시스트했던 장면. 그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골 나올 때도 자신이 직접 주고 들어가서 헤딩골까지. 그렇죠. 모우라가 이제 후방에서 이 펠리스가 압박을 해오니까 모우라가 직접 드리블로 탈압박을 한 이후에 반대편에 있는 에메르송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에메르송이 크로스를 올리니까 모우라가 직접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가서 헤더까지 한 보여주면서 직접 득점을 했고 또 이제 후반전에는 이 펠리스가 아무래도 수비가 적다 보니까 공격으로 계속 못 나가고 볼을 빼앗겼잖아요. 그때 이제 모우라가 크로스를 올려주면서 손흥민 선수의 득점까지 만들어주고 하면서 오늘 한 골과 두 개의 도움 모든 공격 포인트에 다 가담하면서 오늘 최고의 선수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지 않았나 합니다. 그러니까 모우라가 아무래도 짬밥이 있으니까. 짬밥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좀 이게 모우라가 기복이 심한데. 그렇죠. 그래도 가지고 있는 능력은 탈압박에 뭐 운반 능력에
이렇게 한 번씩 과감성 있는 득점까지 해주고 음. 큰 경기에서 막 이런 거 해주고 하는 거 보면은 선발로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이제 콘테 감독이 이제 지난 리버풀전에서 3-5-2로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흥민 선수를 조금 더 이제 중앙 쪽에 배치하면서 좀 최전방 공격수처럼 쓰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많았고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 3-5-2로 좀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 이제 들고 나온 이제 포메이션을 보면 모우라를 다시 선발로 복귀시켜서 손흥민, 모우라, 케인이었죠. 이런 걸 이제 보면 콘테 감독이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서는 모우라 요 두 명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빠른 역습을 하고 싶어한다. 네. 라는 게 확실히 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모우라가 잘해주면 뭐 네. 모우라가 못하면 3-5-2로 쓰고 뭐 이런 거 있겠지만은 모우라가 잘해줘서 그렇죠. 나쁠 게 없어요. 이게 여러 가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어난 거니까. 그리고 이제 모우라가 사실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조금 이제 드리블을 무리하게 하거나 이런 게 조금 줄어들고 좀 간결하게 하는 플레이.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후방에서부터 드리블을 무리하게 하기보다 손흥민 선수처럼 오히려 좀 빠르게 뒷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역습에 좀 더 도움을 주는 자신의 스피드를 조금 살리는 역할에 좀 집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콘테 감독이 모우라, 손흥민 요 스피드를 굉장히 이번 부임한 이후에 토트넘이 부임한 이후에 잘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이제 콘테 감독의 이제 오늘 경기까지 승리를 하면서 리그에서 6경기 무패입니다. 예, 무패 행진하면서 챔스 갈 것 같습니다. 지금 토트넘이 6경기 콘테 감독이 온 이후에 6경기에서 4승 2무죠. 지는 법을 잊었습니다. 네, 지는 법을 잊은 지금 토트넘이고 토트넘이 이제 계속해서 리그에서 무패를 달리다 보니까 지금 이 순위를 보면 지금 4위가 아스날 승점 35점 아스날이고 5위가 승점 29점의 토트넘인데 지금 승점이 6점 차이죠? 6점 차인데 경기가 3경기 차이니까 그렇죠. 우리가 3경기를 다 이긴다고 치면 3점 차 더 앞서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이 산술적으로만 이제 계산을 해보면 4위까지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산술적으로 가능하다. 산술적으로 지금 모든 경기를 이기면 가능해졌다. 미뤄진 경기를 모두 다 이기는 순간 네. 토트넘이 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요런 지금 이제 상황이 만들어졌다. 중간 순위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네. 지금 굉장히 콘테 감독 체제에서 잘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무기님이 거만해졌다. 오늘 이제 뭐 경기를 이제 막판엔 거의 안 보시더라고요. 네. 아 챔스 가면 수요일날 밤새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벌써부터 네. 다음 시즌 걱정을 하는. 네. 이렇게 이제 다음 경기가 화요일 밤 12시에 사우스햄튼 원정이 있는데 네. 이 경기도 제 생각에는 네. 오늘처럼 무난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되겠다. 네. 이제 토트넘이 이 박싱데이에 만나는 사우스햄튼 와포드 이 두 팀을 만난 이후에 이제 프리미어리그 일정을 보면 1월 17일에 아스날 그리고 1월 24일에 첼시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좀 강한 팀들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 첼시랑 3번 연속 붙네. 아 그러네요. 리그컵에서도 첼시랑 붙으니까. 리그컵 홈어웨이 있고 리그가 또 어웨이가 있으니까 첼시랑도 계속 첼시 붙겠네. 첼시 붙고 아스날 붙고 첼시 붙고 이렇게 되는 거네. 야 이건 빡셉니다 여러분. 1월 말쯤에 아니 2월 초쯤에 챔스 간다는 얘기가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사모기님이 그때도 거만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